네, 11월 14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분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그리고 박관천 전 행정관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도 관객석이 없지만 PD들이 아주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보내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예.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이제 국회 표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 영장실질심사 이렇게 김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비선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슈가 또 오늘 원기옥처럼 모이는 날이다 보니까 두 분이 그 분야에선 최고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모셨는데요. 먼저 저희가 아까 뉴스를 살짝 전해드리긴 했는데 명태균 씨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전에 주진우 저희 시사인 편집위원한테 보낸 사진이 있거든요. 네. 그 사진의 의미가 도통 뭔지가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또 수사 능하신 또 박관천 전 행정관님 계시니까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저 사진을 보냈다는 거예요. 달러로 쌓여있는 폭탄에 불이 붙어있는 사진. 저 사진을 보내게 된 계기를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예. 뭐 보내달라고 했던 게 아니고 서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거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아, 또 주진우 기자 그 사이에 또 예. 취재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봤죠.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저 사진하고 명태균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이거에 보면은 일맥상통해요. 명태균 씨가 그러거든요. 글쎄요, 파도에 죽을 수도 있겠지. 파도를 넘을지 파도에 깔려 죽을지 더 큰 파도를 만들지 그러거든요.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오픈할까 안 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보면은 빠삐용의 7번째 파도를 이야기하죠. 이거는 뭐냐면은 본인이 사법적 처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걸 지금 고민 중이다 그래요. 그리고 참 마지막에 보면은 하여튼 그동안 즐거우고 재밌어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이미 구속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범죄 심리학을 전공한 예. 박관천 전 경정님 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구속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말이다. 예전에 보면은 제가 경호실 근무할 때 어떤 총님 한 분이 갑자기 VIP를 만나고 나가시면서 제가 문을 열어드렸거든요. 차문을 딱 열어드리니까 박 계장 오늘 근무야? 그동안 고마웠어.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들이 끝나시더라고요. 아. 그게 마무리를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임기가.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물론 어디 뭐 나온 그림일 수도 있고 조합한 그릴 수도 있는데 나온 그림 같아요. 나온 그림 같은데 이걸 왜 하필 달러를 했을까? 우리나라 돈을 안 하고. 이것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는 새로운 거 하나는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새로운 거 하나는 있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게 뭐 5만 원권 이런 걸 안 하고 달러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달러를 섞은 게 아니고 100달러짜리를 했죠. 자세히 보셨네요. 예. 이 100달러짜리를 했다는 것은 예. 여태까지 그 언론에서 떠돌거나 시중에서 떠들어오는 것보다 내가 지금 마지막 하나 가지고 있는 카드는 더 큰 거야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이게 심지를 약간 길게 했잖아요. 이것은 아직까지 급박하지 않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 같습니다. 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른 사진이네요. 그러면요. 심지까지 길다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이 말 저 말 막 뒤섞여서 하는데 목사님 네. 상당히 이 소위 말하는 말재간이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보시기로는. 예, 뭐 그거는 뭐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바른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른 사람은 못 되는 올바른 것 같다. 사람은 못 되고 아. 제가 그 스픽스인가 거기 나가서 명태균 씨한테 전하는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출연하는 일종의 시간에 영상 편지를 하신 건가요? 뭐 이제 간단하게 그래서 제 사건을 견주어서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본인이 처벌받는 부분 때문에 또 포장하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좀 과감하게 모든 거를 좀 드러내고 폭로를 해라. 결국은 이 사건은 무엇으로 귀결되느냐 하면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방점을 맞추면 당신은 오히려
더 공익 제보자로서 튼튼한 위치가 확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 당신이 무슨 뭐 돈 받은 거, 정치 자금 받은 거 여러 가지 이제 그 역학적인 것 때문에 겁을 내고 뭐 은폐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검찰 포토라인에 설 때나 수사를 마치고 나올 때 했던 발언들 이거 보면 사람이 이게 좀 이렇게 쫌생이 같아요. 이제 스케일이 크지를 않아. 예, 그래서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가 않고 예. 오늘도 이 사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저거는 그냥 저기 시한폭탄 사진이에요. 예, 예. 시한폭탄 사진인데 그걸 이제 달러로 그걸 포장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돈과 관련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암시를 하는 듯 해요. 일반 그냥 시한폭탄 사진이 아니고 예. 그것도 그냥 일반 돈도 아니고 말씀한 대로 100달러짜리 달러 하면 또 저 아닙니까 미국. 그래서 저도 네. 보니까 이제 5달러 10달러도 아니고 100달러짜리인데 이렇다면 이게 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명태균과 주가 조작은 상관이 없지만 혹시 뭐 주가 조작 정치 자금과 관련된 또 다른 그 무엇 아니면 뭐 국고를 횡령한 무슨 사건 이런 비밀을 아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유추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데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명태균 씨는 그냥 가지고 있는 녹취록이나 그 모든 진실을 검찰에 드러내고 언론에 드러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건 받고 또 지지를 받을 건 받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방점을 둬야지 이렇게 무슨 개똥 철학자도 아니고 매번 할 때마다 뭐 이상한 거 메시지를 던지고 이거 복잡한 거 싫어요. 그리고 어디 그렇게 기자들 앞에 고함을 지르고 그 거기 모인 사람들 앞에 포토라인에 선 사람한테 호통을 치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보통 내가 수사 잘 두 받고 분도, 오겠습니다. 예, 예, 그 경험이 예. 있으시니까. 네,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보면요, 김 기자님, 명태균 씨가 처음에 검찰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죠. 예. 그리고 나올 때 보면 지팡이를 한 손에 안에서는 들고 다녀요. 안에서는 지팡이를 갖다 짚고 있는 게 아니고 들고 다녀요. 아 그러면 몸이 예. 불편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저는 그것도 예. 명태균 씨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죠. 예. 검찰청 안에 청사 안에서 찍힌 사진 보면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아. 굳이 지팡이 필요 없는데 하나의 나중에 이제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검찰에 구속되거나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순서로 가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참 신기했던 게 이 사진 말고 또 옆에 있는 그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이야기하는 저 사진이 있는데 예, 그렇죠. 저 오른쪽에 예. 저분 저기 검찰청 직원이면 바바리 코트를 입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김소연 변호사가 진짜 명태균 씨 변호사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변호를 하는 그 컨트롤 타워는 누군가 좀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보통 이제 진짜로 사건을 갖다가 핸들링하는 변호사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그렇죠. 얼굴을 노출시키기가 예, 싫은 맞습니다. 거죠. 아, 예. 그 예, 지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다양한 전략을 쓰고 예, 있는 다양한 것이다. 전략을 쓰고 있고 예. 그 이제 제가 보기로는 오늘 구속영장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하시죠 뭐 그 이후에 영장 검찰 발부 수사받냐 여부에 대해서도 두 분한테 여쭤보려고 하긴 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 발부될걸요? 예, 아까 이미 발부를 염두에 두고 한 메시지다 이렇게 네 명이 이야기하셨으니까요. 네 명을 갖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그랬죠. 한 명은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주범입니다. 명태균 씨는 여기는 발부 가능성이 높고요. 예, 검찰 논리에 그리고 따르면. 여기에 만일 꺾이잖아요. 꺾이면은 검찰이 얻을 후폭풍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한 3주 전에 여기 나와서 예언을 했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김종대 의원님께서 뭐 부르면은 바로 구속영장 친다 그러던데 그래서 처음에 안 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쳐버리면은 어떤 우리 두 개의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대충 하고 구속영장을 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만일 혹시나 영장이 기각될 경우는 그 수사팀이 앞으로 역풍이 불을 것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최소한 두 번 정도 부르고 칠 겁니다. 왜냐하면 3번, 4번을 가면은 명태균 씨도 이야기했죠. 그 500만 원짜리 돈 봉투하니까 검찰이 그 나중에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한 게 나오면은 그걸 영장 청구서에다가 사유를 넣어야 되는데 사유를 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지방 정치인의
정치인과 정치 브로커의 문제 거기서 한계를 지으려면은 지금쯤 영장을 갖다 치는 게 맞죠. 아, 지금 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예. 이제 아마 김영선 의원도 구속 확률은 높겠죠. 왜냐 이미 돈을 제공하고 거기다가 공천장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네, 나왔습니다. 1차 공천에 성공했죠. 예. 그런데 이제 두 분은 한 분은 뭐 기초자치단체장이고 한 예비 분은 또 후보자. 예비 예. 후보인데 그 사람들은 돈을 제공했지만 제가 보기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네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기각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공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돈을 다시 일부는 돌려받았다는 말도 있잖아요. 돌려받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각을 할 확률이 좀 가장 오늘 많지 않을까 하는 딱 내다봐 생각이 듭니다. 주시네요. 예. 그 최 목사님도 같은 예, 전망이십니까? 지금 변호인이 두 명인 걸 아시죠? 그 예, 남상곤 변호사와 김소연 변호사인데 그 보면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거를 내가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 사유가 있잖아요. 범죄 사실하고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범죄 사실, 뭐 기초 사실, 범죄 사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만 내가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얘기 들은 거에 의하면 피의자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여 피의자에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아마 좀 이렇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영장 청구에. 예. 정부 사유 말씀이시죠. 예, 사유, 검찰의 주장은 사유. 그러하다. 예, 사유에. 근데 이걸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명태균 씨의 정치 자금, 김영선 뭐 그다음에 뭐 이준석을 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준석 때려잡기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국민들은 디올백 사건처럼 또 분개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당 개입, 정당 정치 개입, 예. 공천 개입, 네. 그다음에 정치 자금, 공천 헌금 관련된 범죄 이런 부분으로 귀결이 되고 그런 쪽으로 검찰 수사도 방향과 초점이 맞춰져야지 명태균 씨 하나 그리고 그 주변에 뭐 김영선 씨라든지 또 더 확대된다면 이제 이준석까지 뭐 될 수 있겠지만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된다. 저는 안 되는데. 왜요? 정 목사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 아침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가 하나 생각나 가지고 예. 제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잠깐 한번 보실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아침에 이번에 지으신 거예요? 예, 대통령 담화를 네. 저 대통령 담화를 보고 제가 이제 시를 지었거든요. 아. 저게 이제 그 이몽룡 그 그러니까요. 춘향기에 나오는 시거든요. 예. 그게 이제 가성고초 원성고 뭐 그런 그래고 거 쭉 아닌가요? 나오죠. 예, 예. 그럼 이제 제가 지은 시를 갖다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많이 저기 하셨네. 비슷하게 해가지고 시를 하나 마이 지었어요. 갓. 저거는 계속 저기 나오는 거고 춘향가에 나오는 거고. 한번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10원 장모 1년형. 10원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장모는 1년형을 살았고 그다음에 1원 태균 구속행. 1원도 받지 않았다던 명태균은 구속이 되고 말았구나. 이야. 후한 건의 민 분노. 얼굴 두꺼운 김 여사는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무치 요거 잘못하면 제가 큰일 나니까 민자절.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 담화는 국민을 좌절까지 시키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예. 이번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최 목사님 저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야 무치성렬 민좌절.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 혹시 안 뜨고 있나요? 예. 예, 뜨고 화면에 있다고. 예, 뜨고 같이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시의 의미를 그래도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도 피해 안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1년형 받았죠, 살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명태균 씨가 1원도 받은 게 없다 그랬죠. 아니 근데 솔직히 1원도 받은 게 없는 사람이 차를 갖다가 EQ 900을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근데 오늘 구속되면 이거 이제 구속이 됐죠. 정말 이것저것 우리 최 목사님도 아시지만 관련 안 된 14개 관련된 14개 의혹이 정말 하나같이 참 어려운데
지금 김 여사께서는 참 낯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하고 이제 대통령 담화를 국민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찍은 대통령인데 설마 그렇게 하실까 했는데 그 담화를 딱 듣고 난 다음에 국민들은 이제 많이 좌절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갖다가 28자로 제가 좀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아주 적절한 서사시 시국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로 조금 늦게 떠가지고 지금 예, 이제 예, 나가고 예. 있다라고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예, 시와 관련돼 있는 이 지금 상황들이 워낙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박관천 전 경정님을 이런 시인으로까지 만들고 있는 게 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관천에게 시상을 제공했는가라고 했을 때 대통령 부부가 너무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부도덕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적이신 이제 박 선생님이 이렇게 시까지 분노의 시까지 이몽룡의 심정으로 변학도를 그날 심판하는 우리 저거 할 때 김 기자님 같이 우리가 있으셨죠. 그걸 담화하는 거 보면서요. 예, 그날 같이 방송했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대통령 기자회견. 예. 저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나고 싶어서 더 이상 제가 패널로서 평론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정말 일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다른 그 평론가 한 분께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이제 대구 분인데 또 볼 거 없다. 그만 일나자 일나. 저 말라보노. 밤으로 가자 하더랍니다. 저는 TV조선 기자 때문에 들고 있었던 컵을 던질 뻔했습니다. 브라운관으로. TV조선 기자가 그랬잖아요. 성향이 이상한 종교인 이렇게 표현하면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최재형 TV조선이. 목사에 대한 그래서 표현으로서. 그 TV조선이 계속 저를 음해하고 그러네요. 예. 예. 이 시를 캡처해서 보관해도 되냐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뭐 충분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아마 그 저작권자가 그러면 말씀하실 것 저도 같고요. 또 한마디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지난번에. 또 오늘 시상이 예. 넘치는 시상 유튜브 예. 스튜디오입니다. 그 어찌됐든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분노의 절정에 와 있는데 우리 또 제 선배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뭐 노노의 이런 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 구절을 써주셨다고 했는데 그거 중에 이제 도를 벗어나면 반드시 이제 멸망한다. 그래서 결국은 혁명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출연했을 때 밝혔기 때문에 예. 김종대 의원하고 했을 때는 밝혔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박 선생님의 시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 풍부한 어떤 이 정치 시사 현안을 이해하는 또 인문학적 교양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결국은 이 답답한 전국을 뚫어줄 수 있는 게 특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은데 네. 오늘 세 번째 특검도 191표로 이제 네. 통과가 됐는데요. 네. 191표에 대해서 또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국 거부권의 벽에 부딪혀서 돌아왔을 때 200표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저는 오늘 그 국민의힘 측의 여당 측에서 일괄 기권해가지고 불참. 예. 안 가는 걸로 했죠. 네. 아주 강한 그 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불안감도 심리가 있고. 그런데 제 의견은 말입니다. 비공개 무기명 투표잖아요. 예.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소위 말한 배지들이 지지율 20%가 안 되는 대통령을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이 소위 말하면 깃발만 꼽으면 되는 곳에서 하는 의원들이 많거든요. 예. 이 의원들이야 어차피 뭐 가결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아마 보나마나 부결표를 던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그다음에 중도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어떤 표를 던질까인데 제가 보기로는 이 정도까지 무르익었고 그다음에 이 안 자체가 한동훈 그 당대표가 처음에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비토권을 문제 삼습니다. 비토권. 비토권에서 의논을 하면 됩니다. 자, 아무리 비토권을 행사해도 몇 번 이상 행사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비토권을 행사하면 그 사유를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비토권은 며칠 이내 행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몇 회 이상 못하고 하는 것은 서로 타협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아무리 대법원장이요. 그
윤 대통령은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도 법률가로서 자존심이기 때문에 2번, 3번 그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내부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네. 건데요. 그러니까 혐의를 대폭 줄여서 이제 2개의 혐의, 그 플러스 수사 중에 네. 발견된 사안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3가지라고 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 이제 야당이 2명을 예. 추리고 대통령이 1명을 뽑게 되어 예. 있는 안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만 제3자 추천을 이야기했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좀 밝히고 있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그 한 14개 그 수사 사안 중에서 명문회 사건은 이제 빠졌죠. 명문회 네. 사건도 진짜 국민적 분노를 많이 일으켰는데 요번에 왜 그러면은 야당 쪽에서 2개만 넣었냐. 우리나라는 자유시장 경제주의입니다. 예, 주가 조작과 명태균 사건. 주가 조작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기본인 자유시장 경제주의를 해친 사건이고 분명히 피해자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명분배 사건은 피해자가 최 목사님이시죠. 최 목사님 그것 때문에 막 고충을 당하셨으니까. 다른 피해자가 좀 없는 거에 반해서 피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명태균 사건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가의 근본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침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대다수 국민의 피해자거든요. 그 2개의 사건은 정말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 야당에서도 이 2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특검법을 갖다가 2개안으로 발의한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최 목사님은 특히 어떤 입장이신지 예, 궁금한데요. 저는 이렇게 이제 자세한 거는 우리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어떤 전략을 말하자면 어떤 전투를 할 때 상대방의 성을 공략을 할 때 공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면 뭐 성을 넘듯이 엄청난 전투력으로 성을 함락하는 방법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성 안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는 게 가장 성이 함락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힘당과 한동훈 대표에게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의 그 선배 그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래도 박근혜 탄핵을 가장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이 됐거든요. 예.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우리가 말하는 권성동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런 의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결실이 있었는데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 버티고 뭔가를 보호하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 한 점 권력 나부랭이 하나 그 실오라기 같은 거 뭘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버티는데 지금 대세를 좀 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뚝으로 말하자면 지금 뚝이 무너지고 있다고. 장마철에 이 뚝이 무너지잖아요. 막 그냥 홍수가 나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20명에서 30명은 전향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당신들도 영웅이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지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권력이라면 지켜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여야가 구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지킬 만한 가치가 윤석열 정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당이지만 이거는 그래서 특검법 이거 제2요구 이거 다 좋지만 일단은 좀 뜻이 있고 좀 용기가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은 한 30명 정도가 좀 도와줘서 이렇게 표를 좀 국힘당에서도 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좀 찍었으면 좋겠다 하는 호소를 내가 해봅니다. 최 목사님의 호소입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네,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조중동도 협력을 해줘야 되고 국힘당도 협력을 해주고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 거지. 지금 야당들만 이렇게 들불같이 일어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일정 부분 이제 이 압력을 좀 빼려고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을 같이 안 간다거나 혹은 특별감찰관을 받는 방식으로 수습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은
강제적인 조사권이고 감찰 조사권만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아니 담화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젖은손이 애처로 당신만을 사랑했는데 그분이 보고를 너무 받으시면 시적이시오. 예, 그분이 보고를 받으시면은 이건 모함이야. 그 악마화야. 악마한다고 이렇게 했죠. 하면은 예, 순진한 아내. 예.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아니, 순진한 서울대 학생들이 사람을. 성명서를 예. 발표한 내용이 뭡니까? 아니 그렇게 버리면은 특별감찰관제는 효용이 없는 겁니다. 그 특별감찰관제는 예방을 하는 겁니다. 감찰을 해가지고 사촌 이내, 예, 사촌 이내. 그 대통령은 8촌, 지현직은 4촌, 그러니까요. 수석급 이상 이제 이건데 그거 할 때 제가 같이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병우 수석이 이석우 감찰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이석수. 아, 예. 이석수 특별감찰관한테 그거 진짜 뭐 특별감찰관이 이거는 꼭 해야 해서 하니까 형 정신 나갔어? 미쳤어? 그걸 하게? 민정수석조차 실세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특별감찰관입니다. 그 특별감찰관은 예방인데 지금 상황은 예방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자 제가 하려면 진작 제가 했어야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저한테 팍스로비드나 뭐 베클루리주 같은 처방약을 줘야 되는데 저한테 뭐 화이자 백신을 주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저는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처방이 이게 좋은 아니라니까요. 기운이에요. 예. 그런 시각으로 의료개혁을 하니까 지금 전공의들이 저 모양이 되는 겁니다. 좀 의료개혁을 하려면 똑바로 하셔야죠. 거기까지 가는 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예. 쳐나겠습니다. 예. 뭐 민정수석실도 애초부터 폐지했고 특별감찰도 뭐 야당이 뭐 추천 안 해서 지금까지 뭐 끌어왔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하려면 벌써 했어야죠.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제 대통령실이라면 민정수석실도 애초에 부활했어야 되고 특별감찰실도 운영이 됐어야 되는 거고 제2부속실도 됐어야 마찬가지인데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이거는 하나의 변명이고 면피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명태균하고 똑같습니다. 김재원이 때문에 내가 이거 까는 거야. 그다음에 뭐 어느 방송 기자한테는 백 기자 당신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인터뷰 안 하겠어. 꼭 자기 잘못한 것은 남 탓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예들인 서울대 학생들의 대자보에 붙은 게 그거잖아요. 국민을 지키려는 대통령이 아니고 부인을 지키려는 대통령이라서 실망했다고 그 회견 이후에 그런 대자보를 붙였지 않습니까?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이 돼야지 부인을 지키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죠. 네. 부인을 지키는 길일까요? 결국은 부인도 망하고 본인도 망하고 국민도 망하는 길이죠. 네. 또 와중에 대통령이 이제 오늘 해외 순방을 가고 또 앞으로 이제 한미일 협력 체제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또 다른 노력을 하겠다 말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면서 골프 외교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8년 만에 골프채 처음 잡았다라고 하는데 또 그게 아닌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트럼프 시대 겪어보셨잖아요. 네, 예. 트럼프와의 골프 외교라고 하는 게 실제 실효적이라고 보세요? 트럼프는 골프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릴 때 자치기 하던 솜씨로 골프 연습해가지고 그 체격도 이 비주얼이 난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 윤 대통령의 비주얼은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비주얼이 못 돼요. 체격 자체가. 그래요? 예, 그리고 그것도 오랜만에 뭐 몇 년 만에 그를 뭐 했다고 하는 것도 지금은 골프를 연습해서 트럼프를 설득하고 뭔가 눈높이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우리 한국을 이렇게 어떤 거를 정책적으로 요구하는지 또 트럼프는 이제 취임하면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또 한국 국민을 향해서 어떤 한반도 정책을 하는지 이런 내밀한 것을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해야지 무슨 골프 치는 걸 그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뭐 이게 뭐 한두 번 이게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골프를 쳐왔잖아요. 그렇죠. 밝혀졌고 그런 면피용이 이건 대통령실은 거짓말 제조기입니다. 이거 뭐 한 것마다 거짓말. 대통령실에 PC가 많아서 그래요. PC요? PC가 많은가요? 예, 코가 다 커진대요. 예. PC. 코가 다 커진다 그런 그러는데. PC. 예. 그런데 참 생각해 보십시오. 8월 말부터 골프장을 갔다가 태릉 골프장을 출입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죠.
8월 말이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다고 우리가 예상했나요? 역시 애지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천공이 해줬는지 명태균이가 해줬는지 영적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되실 걸 알고 골프 연습을 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골프채를 한 번도 안 잡아본 사람이면은 이제 이 골프채는 잡을 줄 알아야 이야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골프를 하다가 안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8년 만에 예, 한다.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뭐 약주 좀 덜 드시고 몸 풀면은 웬만큼은 치거든요. 그리고 자 우리가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골프채 가지고 이기려고 그럽니까? 검사다운 사고 방식이에요. 검사들이 지방의 지청장이나 장으로 부임하면 뭐랍니까? 일단 술로 한번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술로 그래요? 관내유지를 다 죽인 다음에 뭐 시장 군수 다 불러내가지고 폭탄주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그 폭탄주 싸움에서 자기가 완전히 이기면은 내가 모든 이 시의 유지를 장악해서 하는 검사다운 사고 방식입니다. 캐캐묵은 8, 90년대 검사다운 사고 방식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고요. 저도 지방 가서 옛날에 과장할 때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장들 계장들 모아놓고 폭탄주 돌려가지고 싸감 제가 약간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연세가 있으신 분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습니까? 폭탄주를 한번 돌려가서 싹 잡아버리고 우리 과장은 말이야 술이 보통 센 게 아니야. 제가 그때 좀 살이 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 8, 90년대에 정말 캐캐묵은 고래장할 겁니다. 낡은 사고 방식이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못됐으면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 이 단순한 걸 갖다가 왜 자꾸 어렵게 할까요? 트럼프가 자국민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데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난번 대선에도 찍었거든요. 투표권 있으신 거군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여기 한국에서 미국을 못 가게 나를 출국 금지를 해서 투표를 못 했지만 근데 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하면 트럼프도 문제가 많죠. 뭐 사이코틱한 데도 있고 똘끼도 있고 그 여자하고 또 이렇게 엔조이하고도 그 페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콜골한테 그런 이상한 데도 있지만 왜 자국민을 끔찍이 사랑하는가 하면 그 자국민들에 대한 그 취직 자리를 그 뺏어가는 난미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그 차단하기 위해서 멕시코 국경을 장벽을 설치하고 하는 행위들이 결국은 자국민들을 끔찍하게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자국민들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죠. 자국민 우선주의로 그런 거를 10,000분의 1이라도 저 윤석열이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는 남북 문제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그래도 난 겁니다.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검사라면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해리스도 검사요. 그러니까 이 여성 부통령은 선악으로 구분하는 거야 뭐든지 검사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악마화했어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아주 천명을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해리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북한을 혹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즈니스 대상, 협상의 대상, 딜의 대상으로 해왔던 거고 그나마도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열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북미 수교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승전하는 것은 손자병법에서 최고 상위의 손자병법 아닙니까?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기는 거 모두가 다 이기는 거. 그건 북미 수교거든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우리 남한의 이런 남북 문제나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죠. 북한도 포기 못하고 미국도 포기 못하는 그 팽팽한 게 있기 때문에 북미 수교가 어렵지만 그나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북미 수교는 또 이게 염두에 둘 수 있는 사안이고 또 한반도 평화 기류가 싹 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삥을 뜯어가는 문제 이런 것들 이거를 얼만큼 윤석열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대응을 잘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미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사왔던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1년 만에 5배를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복로로서는 이미 해왔고
네. 네, 트럼프 시대에 대한 전망 때문에 네. 여기까지 예, 가게 예, 된 것 예, 예. 같은데. 근데 예. 진짜 굉장히 요번에 대통령께서 정말 트럼프 시대를 대비한다면은 골프를 치실 게 아니고 아니 사격도 못 하시는 분이 어떻게 골프를 그렇게 하시려 그러십니까? 당구는 300 친대잖아요. 예? 사신대도. 참 사격을 할 줄 아시는 거네요. 아니 저 예. 사시가 아니라 부동시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이로 사실은 병역 제가 연대가 부동시라 됐죠. 그러면 모욕죄 걸릴까 봐 사격이라고 그랬죠. 원래 부동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사격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예. 예. 근데 제일 진짜 해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트럼프는 김정은을 잘 압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데 의하면은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트럼프는 바로 그 말을 받았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패싱되면 안 되는 전략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방위비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가 솔직히 딱 깨고 말해가지고 그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7함대가 지금 오키나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저 많은 지상군 뭐고 그 지상군을 주둔시킬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고리를 가지고 방위비 협상하고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골프보다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참모들하고 있는 머리 없는 머리를 다 짜내야 됩니다. 지금 골프 칠 때 아닙니다. 네, 골프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예. 짚어보고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최 목사님 가셔야 되는 일정도 있고 하시니까요. 네. 그 또 국민의힘에서 좀 터진 이슈 중에 하나가 경찰 수사 들어간다라고 하는 네. 것이 있는데요.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의 명의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당 게시판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 실제 이게 수사가 좀 가능합니까? 그 박경정 이거요 님께서 수사 금방 합니다. 아, 저는 그래요? 저는 예. 지금 보는데 참 요란하다. 집안 싸움을 집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얼마나 식구끼리 불신이 가득하면 이걸 경찰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누가 한쪽이 자 물론 이제 제3자 고발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제3자 고발은 솔직히 사주 고발이 많습니다. 아. 예. 저도 이런 사건 수사 많이 해봤거든요. 예, 예. 그 이런 사건 하면은 경찰도 그럽니다. 참 저끼리 가려도 충분히 가릴 걸 갖다가 꼭 부부싸움 제일 어리석은 게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러지만 집안에서 막 피터지게 싸워가지고 서로 때리는 걸 사진 찍어가지고 경찰에 가져오잖아요. 아. 그럼 경찰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경찰한테 짐을 지우는 겁니다. 댓글 달라면 본인 인증해야 되죠. 아. 안 그렇습니까? 예, 댓글 예. 달라면 본인 인증이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단계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뒷번호는 1, 2만 인정하고 앞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하거든요.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알아도요. 예.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누군가는 다 안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서로를 못 믿는 거죠. 서로 못 믿기 때문에 어차피 니도 내 못 믿고 내도 니 못 믿으니까 우리 제3자한테 가서 판단받자 이겁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말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금방 찾아냅니다. 네, 이 상황은 금세 찾아지고 예. 내부 싸움이 오히려 외화돼서 예, 금세 더 나쁜 찾아내는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찾아내는 건 힘들지가 않은데요. 더 고민하는 건 어떻게 발표할지를 더 고민할 겁니다. 아. 예. 수사 결과가 결국 국민의힘에 별로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발표를 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이 우리 경찰을 어떻게 보느냐 시각이 또 있을 거니까 이거는 계력을 하나 받은 겁니다. 계륵이다라고 예. 얘기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좀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마무리 말씀을 좀 들으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뭐 아까 우리 박헌천 선생님이 쓴 자작시 때문에 제가 이제 절제를 했지만 저는 이제 노자 30장에 나오는 부도조의라는 말이 있어요. 부도조의. 도가 아니면 일찍 망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군대를 가지고 천하를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광명시에 사는 제 선배 목사께서 또 하나의 또 사자성어를 저한테 휘호로 이제 써주셨는데 필기혁명. 그러니까 부도조의 필기혁명. 도가 아니면 일찍 망하니 반드시 혁명이 온다. 필기혁명. 그래서 저는 부도조의 필기혁명이라는 걸로 오늘의 그 시를 저는 마무리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명태균 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명태균 씨가 구속되면은 보통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 18일, 17일 되면 기소를 하거든요. 기소를 하는데 명태균 씨가 밖에 수술까지 하고 들어왔고 쩔뚝쩔거립니다.
그럼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한다고 부를 거 아닙니까? 아프니 뭐 어쩌니 병원 가야 되니 외부 진료 받아야 되면서 수사를 가능하면 안 받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검찰들 바보 아닙니다. 수사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꼼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명태균도 소위 말하는 좀 이런 말씀 방송에서 적절치 못하는 거지만 개길라 그럴 거고. 검찰도 그냥 저 사람이 개기니까 나도 할 수 없어 나오는데 두 쪽 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명태균과 검찰 모두 진실은 말입니다. 예.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가려지지가 않고 꽁이 도망가다가 저 풀숲에 머리 감추고 꽁 없다 그러면은 꽁탕 됩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서 모르는데 예. 저기 페이스북에 그 무릎에 그런 예. 의문을 많이 제기하니까 예. 징 받은 거, 예. 철심 받은 거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올렸다고 그래서 내가 올린 걸 봤거든요. 그거 좀 그런데 걷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시던데 보니까요. 근데 어떻게 꼭 보면 시험 시간만 되면 배가 아프고 그렇게 설사가 나옵니까? 네. 끝날 때 끝나지 평상시에 않는. 고고당 갈 때는 멀쩡하다가요. 아니 그거는 또 이제 프라이빗한 걸 수 네.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본질을 좀 벗어난 거라서 이제 그것보다는 어찌 됐든 검찰과 명태균 또 검찰과 용산 이 3자의 어떤 역학적 그런 어떤 그 카르텔 조율 이게 심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공천 개입, 관건선거 개입, 공천원금 관련된 범죄 행위 이런 거에 지금 포커스를 벗어난 거에 대한 거가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는 거. 그건 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반드시 수사해야 됩니다. 그거 수사 네. 안 하면은 검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님하고만 콤비가 나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우리 박관천 선생님은 너무 멋진데요, 너무. 아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저희가 조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지 뉴스인 11월 1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금요일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생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세 분의 국회의원 모시는데요. 용해인 의원, 박은정 의원 그리고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